네,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제주 교도소를 방문해서 고유정을 상대로 벌써 4번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진척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벌써 정말 4번째거든요. 특히 전 남편 살해 사건과는 달리 이번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면서요. 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고유정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의붓 아들 살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오늘도 이 고유정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를 찾아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일부터 벌써 4번째인데 이 조사 시간만 27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바깥의 여론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나 가족을 통해서 들었을 수 있겠죠. 내가 의붓 아들을 죽였다는 여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 남편을 살해하고도 굉장히 담담했던 정말 무표정의 고유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눈물까지 보였다.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요. 우선 그 대질 조사를 오늘 경찰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네. 이 대질 조사는 현 남편이건 고유정이건 어느 일방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강제로는.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대질 조사가 네. 동의가 돼서 조사를 한다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억울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네. 그 억울해서 과연 고유정이가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그거보다는요. 네. 어떻게 보면 현 남편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거, 자신한테 이 아이의 죽음을 전부 전가한다고 느낀다든지, 혹은 여태까지 완벽한 범죄로 처리가 돼서 끝날 걸로 믿었던 자신의 어떤 일들이 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울먹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네, 고유정의 눈물 정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었지만 이제 그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네. 고유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의붓 아들의 사망 사건이 본인의 살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1명인데 만약 의붓 아들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2명이 되고 단순히 한 사건에서의 피해자가 2명인 거랑은 완전히 사건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범죄학에서의 정의의 연쇄살인은 아니지만 연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되고 고유정이 전 남편의 살인 사건에서의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우발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 남편과의 살인 사건에서는 본인은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과잉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전에 이미 의붓 아들을 살인했을 때의 것에 과연 동기가 우발적이 될 수 있는가? 즉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가장 강한 주장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건 전에도 그랬고요. 뭔가 고유정이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서만큼은 울음을 보인다든지 뭔가 움찔한다든지 뭔가 반응을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분명하게 이 진술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달 초에 그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수사 질문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파일러가 질문을 하자 이 고유정 씨가 굉장히 조금 움찔하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상대방이 믿어줬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들통이 났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보이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 고유정 씨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의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런 어떤 진술 태도를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행동 분석에서 나온 거거든요. 프로파일러는 가가지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동도 살펴봐요. 그렇군요. 진술 내용만 살피는 게 아니라 행동도 살펴보는데 고유정이 그 의붓 아들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냐고 딱 묻는 순간에 움찔하면서 아직도 그 사건 종결이 안 됐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의붓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미세하게 몸이 움찔거리는 게 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프로파일러가 행동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남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이 체포 이후에도 고유정은 남편을 교도소로 불러서요.
의붓아들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때 현 남편이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자 고유정이 메모를 했다고 하죠.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대지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 언제까지 뭐 기한으로 잡아둔 게 있습니까? 일단 경찰 계획으로서는 주말까지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사망 시점이나 정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술이 다르고 그날의 진실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말을 맞춰 본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앞서 현 남편은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면서 이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앞선 부검에서는 이 국가수는 이 의붓아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의붓아들 죽음을 놓고 상반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지 그 의혹이 풀릴지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지 조사할 때도 혹시 네. 이렇게 반응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는 겁니까? 예, 프로파일러 아마 2패하에 그렇군요. 행동 분석까지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경찰은 그 의붓아들 사망하고 관련된 정황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네. 그 당시에 그 청주 아파트에 다른 사람 출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정장치를 누군가 뜯고 들어간 게 있는지 여부를 전부 정밀 그 판단을 했는데 명백한 거는 외부에 침입한 적 없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용의자는 현재 아빠하고 고유정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아마 그래서 대질 조사가 성립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전날 잠자리에 각각 들어간 시간, 네. 그다음에 각각 잠자리에서 깬 시간, 뭐 이런 거 등등을 전부 아마 확인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유정의 진술이 좀 다른 점, 남편의 진술이 좀 다른 점 등등을 따져가지고 모순된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마 질문 공세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수면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 경찰은 졸피뎀을 넣었을 때 그렇게 5분, 10분 정도 뒤에 반응이 오는데 남편의 진술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좀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제주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해였죠. 이게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상황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제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이 뼈 조각 추정 물체가 동물뼈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경찰은 고 씨가 이 쓰레기 매립장 제주 인근 펜션 인근에서 이 종량제 봉투로 추정되는 것을 네. 버리는 그 CCTV를 확보를 해서 그 매립이 된 곳을 추정되는 곳을 흙을 깊게 파서 뼈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역시나 동물뼈로 확인이 된 겁니다. 김포 소각장 그리고 인천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물뼈로 확인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전 남편의 시신 유해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족 측이 굉장히 비통해할 것 같습니다. 고유정이 시신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도 제기했다면서요. 네, 유가족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 고유정이 보여줬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이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말을 하고 적개심을 이렇게 드러내긴 했지만 또 본인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다음에 메모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들을 여러 차례 찍어놔서 남겨놨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사체의 일부를 고유정이 어딘가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겨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유가족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유정이 특이하게도 흉기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신을 철저하게 유기하면서도 혹시 그동안 뭐 보관해온 것들이 있다고 합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네. 고유정이 전 남편 피해자와 연애를 할 당시에 이 주고받았던 편지는 물론 이 손바닥만한 지퍼백에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그 커플 링까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흔한 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또 피해자와 주고받은 편지 중에 이 찢어진 일부 조각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의 그런 수집하는 메모가 있었다는 것과 또 현 유족들의 네. 뭔가 일맥상통하는 주장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은 아무래도 고유정이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뭐든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에 그리고 살해한 후에 보관하고 있다면 굉장히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고유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사진을 두거나 뭐 이런 그 행태를 네. 쭉 보이는 걸로 봐서는 기록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록 강박이라는 게 단지 뭐 펜으로 적어서 문자로 남기는 것만 기록 강박이 아니고요. 사진을 찍어서도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거를 모으는 것도 기록 강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모아놓는 거, 이런 조각 같은 거, 편지 찢어진 거 모아놓는 건 이제 호도 형태, 컬렉터형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유가족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거든요. 시신의 일부 혹은 뭐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유가족이 49제가 다 돼가는데도 지금 그 시체의 어떤 일부분도 못 찾고 있으니까 이제 네.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 고유정의 성향을 볼 때 혹시라도 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라도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정밀수색에서 좀 찾아달라 이런 이제 그 부탁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가능성은 저는 제가 범죄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슨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이 사체를 훼손하면서 흔적 자체를 진짜 아예 지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했었죠. 잔혹한 범행을 했잖아요. 그런 범행의 수법을 가진 사람이 일부라도 남길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네. 연살인범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트로피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죠? 사람 죽이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살인범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이 희생시킨 사람의 어떤 물품을 챙겨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 보관하는 이유는 언젠가 자신이 살인할 때 어떤 그 쾌감 같은 거를 회상하는 용으로 보면서 느끼려고 네. 트로피 형태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고유정이 뭐 연살인범 형태로 지금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렇다면 그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유정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지역 감정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신을 찾지도 못했고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전 남편의 고향 이웃들이 나선 겁니다. 네. 제주지법과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 남편의 시신도 못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영정을 들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생전에 고인이 마을에 일이 있으면 헌신적으로 나서는 사람이었다면서 유해라도 찾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고요.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영정 사진의 피해자의 얼굴도 아직 넣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고유정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갖고 추적하겠습니다.